인내심이 비트코인으로 가기 위한 핵심 키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핵폭탄이 블랙록 이외에 또 터졌습니다.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함과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세력이자 핵심 플레이어, 크립토 시장 최대의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인수 제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게임은 끝났다라는 거죠. 처음에 블랙록이 왜 이 시기에, 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메마르고 유동성이 메마르고 SEC가 이 시장을 엄청나게 공격할 때 왜 하필 이 시기에 블랙록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려고 할까?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 신청, 이로써 이미 결과는 끝났다. SEC가 기존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대중들을 뒤통수 치고 그 틈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고 지금 어떤 흐름입니까? 전통적인 트레디파이가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하게 삼키고 소나기에 질려는, 패권을 확실하게 가져오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지금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와 3위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까지 뭐를 했습니까? BTC ETF를 신청했다. 여기서 이미 중장기적인 게임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목표가 어디로 갈지는 아는데 이 구간에서 위로 아래로 흔드는 거, 여기서 빠질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 이 떨어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블랙록,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피델리티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엄청나게 매입했을까? 여기에 이미 힌트는 다 나왔다. 이미 SEC와 월가 기관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과 피델리티의 움직임에 대한 이유는 확인했고, 여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엄청나게 매집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보자면, 제가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XRP와 SEC 소송이 끝난 후에 XRP 핵심 기술인 ODL 서비스, 주문형 유동성 서비스를 위해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SEC와 리플 소송에 대한 최종 심판 결과가 조만간 다가오고 있고, 지금 한간에는 7월 달에 최종 결과가 나올 거다. 물론 또 여기서 리또 속이다 뭐 7월에 나올 것처럼 하고 또 미뤄질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당연히 인정한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올해 안에는 합의가 됐건 아니면 부분 판결이 됐건 뭐라도 좀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리고 이 리플과 소송만 끝나면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했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왜 하필 지금 시기에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엄청나게 매집하면서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미국의 1위, 2위 은행들까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거리고 휘청거리고 지금 쓰러져 갈 때 그들은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나 이런 전 세계 2위 은행이 아무 생각도 없이 비트코인을 매집했을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하면서 간접 투자를 했을까? 그건 절대 아니다. 분명히 뭔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흐름에서 이번 리플과 SEC 소송도 조금 리플의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형 전통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플과 SEC 소송은 단순히 리플만의 이슈가 아니라 암호화 커뮤니티의 전체 산업에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에 리플이 패소하면 정말 비트코인이 과거 FTX나 루나 사태처럼 굉장히 크게 실망감 매물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하락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리플 소송이 승소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얼어붙어 있는 시장이 엄청난 활기를 되찾으면서 굉장히 강한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미국 최대 자산 운용사들부터 은행들까지 지금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하면서, 심지어 핵심 자산 운용사들은 ETF까지 지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 저는 게임이 끝났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어떤 엄청난 수급과 유동성, 이런 기관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빨리 들어오냐 늦게 들어오냐, 이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결과 최종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고, 또 SEC가 바로 대중들, 개미들 뒤통수를 쳤다. 이게 뭡니까? SEC가 최근에 바이낸스를 고소하면서 증권법으로 고소하고 바이낸스 US 자산까지 동결해라 라고 했는데, 바이낸스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지금 SEC와 합의를 했다. 미국에서 사업 계속 가능해져. 이 SEC가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공격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장 망했다, 끝났다, 비트코인 팔고 손절하고 마이너스 50% 60% 상태에서, 그때 완전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될 때 반대로 시장에서 다
자, 매도하고 털고 나오자마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뒤통수 치고 바이낸스랑 SEC는 합의를 해버리는. 여러분들이 중심을 안 잡고 가격에 따라서 여러분들 심리가 움직이고 투자의 방향성이 흔들리시면 이런 퍼드 뉴스, 이런 미디어, 그리고 핵심 금융 엘리트들의 장난질에 개미들은 여기저기 휘둘리면서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 바이낸스 CEO인 창펑자오는 법원에서 법원 기록을 이런 식으로 공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다 라면서 어느 정도 조금 바이낸스에 유리한 발언을 해줬고, 그리고 자산 소멸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SEC 편이 아니라 조금 바이낸스 편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둘이 합의를 하라고 법원에서 제시를 했고,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와 SEC가 합의했다. 결국에 뭡니까? 지금 SEC가 시장을 공격한 거, 비트코인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공격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쇼일 수도 있다. 이 쇼 뒤에는 가장 첫 번째 이 월가의 핵심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듦과 동시에 핵심 플레이어를 무너뜨리고 월가가 쥐락펴락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한편에는 반대로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소수의 개미들까지 털어버리고 완전한 비트코인 바닥을 형성한 후에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려는 그런 의도였을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분석해 드리자면, 일단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 쐐기 하단 지지 받으면 상단까지 시도 가능하고, 상단 돌파해서 리테스트 하면은 충분히 이 하락 채널 4월 달부터 만들어줬던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시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완전히 상승장으로 전환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이를 수 있다. 근데 확실한 거, 제가 봤을 때 이 하락 패러럴 채널 상단 돌파 후에 전 고점인 27.4K 구간까지 돌파해서 안착 확실히 리테스트 해준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국면이 바뀌었다. 이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자 하락 패러럴 채널 상단 돌파하고 안착하는 거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잘 체크하시라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락 세계는 굉장히 강한 상승 반전이고, 이 상단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상승으로 갈 파워들이 굉장히 많이 응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눌린다라고 해도 이 쐐기 상단 저항을 다시 지지로 만들어주면서 튀어 올라준다면 충분히 저는 당분간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파이어 차트 같은 경우도 상단 28K와 27K에 희미한 매도 벽은 있지만 엄청나게 강한 매도 벽은 아니다. 그리고 충분히 제가 봤을 때 27K, 28K도 시도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강한 매도세를 유지했던 핵심 고래들,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들이 서서히 매집에 동참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개미 잘 털었고 시장 하락 바닥 잘 다져놨으니까 다시 가격을 올리면서 시장을 상승 견인하려는 모습, 그런 시그널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들이 같이 움직일 때는 굉장히 강한 방향성이 나온 만큼 이 부분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지금 홍콩은 미국의 이런 규제쇼, 지금 대중을 흔들고 시장을 흔들려는 가짜 규제쇼와는 반대로 홍콩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미국에 탈출하는 암호화폐 기업들 다 홍콩으로 와라, 본인들이 꿈꾸는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지가 되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미래 홍콩이 가상자산 허브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암호화폐 기업들은 미국의 까다로운 규제를 피해서 크립토 친화적 국가를 물색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탄탄한 자본시장을 보유하면서 중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홍콩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홍콩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러브콜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시장 인사이트가 신뢰도 높고 정확한 비트맥스 CEO 아서 헤이즈까지 지금 홍콩을 통한 중국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귀환된다. 시장에 다시 불이 붙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반기는 충분히 힘들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상반기에 그만큼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4월, 5월, 6월은 되돌림이 필요했었고, 사실 이 정도 되돌림은 코인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한테는 하락이 아니라 조정 수준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번 이 조정 시기를 잘 견뎌내신 분들은 하반기에 중국의 차이나머니 유입과 그리고 미국의 대형 전통 금융시장들까지 시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패권을 구축하려는 그런 밑작업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 투자시장, 자산시장은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나 이 세계 금융 엘리트들과 글로벌 리스트들은 본인들이 가격을 상승시킬 때,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할 때 개미들이 들러붙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극도로 싫어한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발바닥이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무릎 아래
혹은 발목 아래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기사를 보고 또 느꼈습니다. 지금 중앙화 거래소의 일평균 현물 거래량이 8분의 1로 줄면서 지금 최저 수준이라고 하면서 지금 현물 거래량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많은 개미들이 털려나갔고 시장에 관심이 줄어들었다. 근데 이 시기에 이렇게 8분의 1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메마르고 관심이 떨어졌을 때 기관들은 뭐합니까? 지금부터 ETF 준비하고 개미들 다 털려나갔으니까 이제 작전 진행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근데 대부분 개인들은 반대로 투자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이 없을 때 모든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시장에 포기하고 욕하고 떠날 때 이때부터 매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이때 시장 떠난다. 그러다가 반대로 시장 관심 다 상승했을 때 이때 너도 나도 옆집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다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소식 듣고 이 고점에서 사서 또 물리신다. 이런 거 반복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구글 트렌드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검색하면 비트코인 관심도가 지금 역대 최저 수준. 지금이 어느 수준과 비슷하냐? 2019년 3월 수준. 이때 암호화폐 겨울 시기와 굉장히 비슷한 수치로 관심도가 줄어들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2019년 3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땠냐?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건데 그때 2019년 3월 구글 트렌드 수치가 최저점 바닥일 때가 비트코인이 최저점 바닥을 찍고 이때부터 대폭등 상승을 하면서 무려 자그마치 2000%를 상승했다. 그 상승장의 초입이었다. 지금 자리도 과거 2019년 초처럼 관심도가 메말랐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팔고 떠나고 손절하고 욕하고 비트코인 망했다 5K 간다 10K 간다 이럴 때가 아니라 이번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이 시작되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영영 상상할 수도 없는 꿈의 가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많은 투자자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저점이었지. 그때가 비트코인의 절호의 기회였고 진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졸업할 수 있는 그 가격이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한다. 근데 이 공포의 시기 사람들이 다 떠나고 팔고 떠나는 이 공포의 시기에 용기를 냈던 사람 이 구간에 오르고 내리고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아갔던 사람 나중에 대상승 폭등 사이클이 왔을 때 이미 졸업을 하고 시장을 떠난 그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명언이 Patience is the key to Bitcoin. 인내심이 비트코인으로 가기 위한 핵심 키다. 그래서 투자의 명언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폭락이지만 멀리서 보면 조정이다. 그리고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그저 하나의 포물선이다. 지금 시장에 털려 나가시는 분들은 뭡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면 LI 못해 먹겠다 욕하고 시장 떠나고 부정적인 발언만 하시면서 포기하고 가시는. 근데 큰 그림 최종 목적지를 아시는 분들은 그저 지금 살짝 눌리는 것은 상승을 하기 위한 파동일 뿐이고 일시적인 되돌림 조정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지 큰 시대의 흐름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에 오히려 좋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수량을 늘려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루 등락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시기는 오히려 기관들처럼 축적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수량을 모아가시는 단순히 2% 3% 먹으려고 코인 하시는 분 없습니다. 100% 200% 2배 3배 5배 10배 수익 내시려면 이런 공포의 시기에 용기 내셔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나누어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고 현금 없으시고 풀매수 되신 분들도 지금 다 바닥치고 이제 반등하려는 이 시기에 손절하고 떠나실 게 아니라 배에 힘 꽉 주시고 잘만 버텨내신다면 충분히 좋은 날 올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제가 왜 하반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현재 이 사진 같은 경우는 BTFP라고 연준의 은행에 대한 기간 대출 프로그램인데 올해 3월부터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연준에서 또 한 번 지금 유동성을 다시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스닥 계속적으로 전 고점 깨고 상승하면서 미친 듯이 상승 나오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도 물론 4월부터 지금까지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상승했냐. 지금 하락한 폭을 감안하더라도 60%나 상승했다. 그만큼 지금 유동성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유동성을 더 풀고 연준에서 은행들에게 돈을 푼다라고 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 연준에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금리 인상하면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면서 긴축을 했다. 하지만 이번 은행 위기 때 대차 대조표 확대하면서 돈을 풀고 다시 또 대차 대조표 축소했지만 최근에 어떤 흐름입니까? 하락 추세가 꺾이면서 어느 정도 횡보 이후에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려는 결국에 지금은 이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대차 대조표 확대하고 시장에 돈을 푼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홍콩의 천문학적인 차이나머니 유입과 그리고 하반기나 내년에 있을 수 있는 월가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 엄청난 일정들이 지금 다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다. 다만 그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정확히 안다라고 하면 이런 파동은 그냥 일시적인 조정,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강한 비트코인의 지지이자 저항 역할을 하는 200주 이동평균선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일단 최근에 조정 나오면서 200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나 했지만 강하게 지금 저가 매수
매수가 들어오면서 꼬리를 달고 2주 연속으로 비트코인 주봉이 200주 이평을 다시 상단 돌파하려는 모습. 만약에 다음 주까지 주봉이 의미 있는 양봉이 뜨면서 200주 이평 위로 확실하게 안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이후 엄청난 상승. 그 흐름에 지금 중심에 와 있고, 제가 아까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비트코인과 유동성의 관계를 보자면 빨간색 선은 연준의 순유동성 FNL이라고 하는데 Fed Net Liquidity, 연준의 순유동성 지표를 대입한 차트인데 어떻게 됩니까? 연준의 유동성과 비트코인은 굉장히 비슷하게 간다. 근데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연준이 아까 말한 대로 유동성을 다시 풀면서 지금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하락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에 유동성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 건강한 조정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연준이 어쩔 수 없이 품과 동시에 비트코인도 덩달아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 잘 구축하셔서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투자 정보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저희 텔레그램 정보방 무료 입장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쪽으로 누구든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 입장하셔서 최대한 투자에 도움되는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받아가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알차고 실전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